새벽 1시 30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경비원 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단지 내부를 순찰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 출신답게 규칙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들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103동 이상 없음.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무전기에 손을 댔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야간 근무 15년째 이런 적막함은 이제 익숙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다. 은퇴 후 찾은 이 일자리는 그에게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다. 준호는 각동을 돌아가며 점검했다. 1층 출입구의 잠금 상태, 지하 주차장의 조명, 놀이터 주변의 안전 상태까지. 매일 밤 똑같은 루틴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곳 주민들의 안전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아, 또 담배꽁초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집어들었다. 분명 금연 아파트인데도 몰래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작은 봉투에 담배꽁초를 넣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사람들은 규칙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았다. 준호의 발걸음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곳이 가장 조심스러운 구역이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각지대들, 차량들 사이의 좁은 공간들. 도둑이나 불량배들이 숨기 좋은 곳들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좌우로 돌리며 천천히 걸었다. 그때였다. 지하 2층 구석진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 사람 목소리였다. 이 시간에? 그는 손전등을 끄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남자의 목소리였다.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으로 들렸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준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며 가까이 다가갔다.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희미한 주차장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남자와 여자가 마주보고 서서 대화하고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15년간의 경비원 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불륜? 강도? 아니면 다른 범죄? 그는 무전기에 손을 댔다가 다시 멈췄다. 섣불리 신고했다가 오해였으면 어쩌지?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이제 보니 두 사람은 꽤 가까이 서 있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분명 불륜이었다. 결혼한 사람들이 이런 시간에 지하 주차장에서 만날 이유는 그것 외에는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 아니면 큰 소리를 내서 그들을 놀라게 해야 할까? 누가 올까봐 무서워요. 여자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배어 있었다. 괜찮아. 이 시간에는 경비원도 다른 쪽을 돌고 있을 거야. 남자가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경비원을 우습게 보는구나.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의 예상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는 없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분 더 지켜보던 준호는 결국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오늘은 일단 모른 척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다. 이 아파트에서 15년을 일하면서 주민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저 목소리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경비실로 돌아온 준호는 작업 일지에 지하 주차장 점검 완료, 이상 없음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 있음이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다음 날 밤 준호는 의도적으로 지하 주차장 순찰 시간을 30분 앞당겼다. 어젯밤의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 1층부터 천천히 내려갔다. 지하 2층에 도착했을 때 역시나 그들이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 어제와 같은 시간. 준호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 그들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살짝 얼굴을 내민 준호의 눈이 커졌다.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301동 1502호에 사는 이상우였다. 5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아내와 대학생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준호는 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가끔 술에 취해 들어오면서 경비실에 들러 담소를 나누던 사람이었다. 미정아,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맞나? 상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 준호는 더욱 집중했다.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조심스럽게 위치를 바꿨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여자의 옆얼굴이 희미한 조명에 드러났다. 박미정. 302동 803호에 사는 60대 초반의 여성.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에 산 지 7년째였다. 그런데 그녀는 준호의 첫사랑이었다. 4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23살의 청년 준호와 18살의 미정.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던 준호와 중산층 집 딸이었던 미정. 그때의 사랑은 뜨겁고 순수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했고 준호는 홀로 남겨졌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둘 다 결혼한 몸이라는 걸. 미정의 목소리가 현재로 준호를 끌어당겼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 필요해. 상우가 미정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아니면 안타까움? 자신을 버리고 안정된 결혼을 택했던 여자가 이제는 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미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시간을 만들어내는데. 상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늦게 들어갔더니 어디 갔다 오냐고 묻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했어? 마트에 갔다고 했죠. 하지만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다. 그들은 석 달 전부터 이렇게 만나고 있었다. 상우의 아내는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시골에 가 있었고 미정의 남편은 야근이 잦은 회사원이었다. 그 틈을 이용해 이런 만남을 가져온 것이었다. 상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미정아,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해봤자. 아내와는 이미 끝난 사이나 다름없어. 딸도 대학 가서 집에 없고. 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상우는 평소에 자상한 가장으로 보였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그리고 미정. 45년 만에 다시 보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였다. 누군가 올까봐 무서워요. 혹시 경비원이 순찰하러 오면 어떡해요? 미정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괜찮아. 그 할아버지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루트로 다녀. 지금은 아직 이쪽에 안 와. 상우의 말에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할아버지라. 자신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만약에 들키면. 들켜도 별일 없어. 그냥 늦은 시간에 우연히 만난 이웃이라고 하면 되잖아. 두 사람은 몇 분 더 대화를 나눈 후 조심스럽게 헤어졌다. 상우가 먼저 자리를 떠났고 미정은 잠시 후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다.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45년 전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뒤엉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흘이 지났다. 준호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의 만남을 지켜봤다. 이제 그들의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다. 새벽 1시 45분경에 만나서 약 20분간 대화한 후 헤어지는 것이 그들의 루틴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뭔가 달랐다.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상우와 미정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준호를 먼저 발견했다. 경비원 아저씨. 상우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는 며칠 전부터 이미 들켰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처음 마주치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준호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정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45년 만에 다시 마주치는 순간,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준호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지금의 표정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게 우연히 만나서. 상우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연이요? 준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신다는 말씀인가요? 상우와 미정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들켰다. 완전히 들켰다. 준호가 그들의 만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경비원님.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미정의 눈에 놀람이 스쳤다. 분명 어디서 본 얼굴 같았지만 4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변화시켰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상우가 앞으로 나섰다.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 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그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봤다. 상우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미정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특히 미정은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말하지 말라고요?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제가 아무것도 못 본 척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우가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상우와 미정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운명이 이 늙은 경비원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없습니다. 다시는 없을 겁니다. 미정이 급히 대답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준호는 미정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다. 그녀도 자신을 알아볼까? 하지만 미정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45년이라는 세월과 변해버린 외모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럼 준호가 말을 끌었다. 오늘 본 건 저희들끼리만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상우가 먼저 가고 미정이 5분 후에 따라갔다. 혼자 남은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들켰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지금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이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그들의 비밀을 쥔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45년 전의 미정과 지금의 미정이 오버랩되면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분노, 배신감, 안타까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까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상우를 마주쳤다. 상우는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상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경비원님.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상우는 급히 차를 몰고 나갔고 준호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다. 상우와 미정은 더 이상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지 않았다. 적어도 준호가 보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이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준호는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상우가 출근할 때 경비실 앞에 서 있거나 미정이 마트에서 돌아올 때 쓰레기 수거를 하며 우연한 듯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경비원님. 상우는 매번 어색하게 인사했다.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준호는 늘 똑같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있었다. 특히 미정과 마주칠 때는 더욱 그랬다.
준호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다. 45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과 비교했다. 미정 씨. 어느 날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네?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아, 네, 괜찮습니다. 미정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준호의 질문에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러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준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식의 대화가 며칠 더 계속됐다. 준호는 직접적으로 그날 밤의 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암시적인 말들을 던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우와 미정은 더욱 초조해했다. 이 아파트에 사신 지 오래됐죠? 준호가 상우에게 물었다. 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혹시 이웃들과 트러블이라든지. 상우는 준호의 말에 숨이 막혔다. 이것은 분명한 암시였다. 아니요,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준호의 이런 행동은 계산된 것이었다.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확실했다. 상우는 점점 더 초조해했고 미정은 준호를 볼 때마다 피하려고 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일부러 지하 주차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들이 혹시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연 새벽 2시쯤 되어서 지상 쪽 화단 근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역시 상우와 미정이었다. 그들은 화단 뒤편의 사각지대에 숨어서 대화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그 경비원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상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그만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미정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 아니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 무슨 방법이요? 그 경비원한테 입막음료를 주는 거야. 돈을 주자는 말이에요? 그래.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들은 자신이 단순히 돈 때문에 입을 다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분이 받을까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경비원들은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분명 받을 거야. 준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을 얼마나 얕보는 것인가. 돈 몇 푼에 넘어갈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더욱 의미심장한 행동을 했다. 상우가 출근할 때마다 경비실에서 나와 인사했고 미정이 외출할 때마다 우연한 듯 마주쳤다. 그리고 그때마다 의미 있는 눈빛을 보냈다. 요즘 밤에 잠은 잘 오세요? 준호가 상우에게 물었다. 네. 상우가 당황했다. 아니, 제가 야근을 하다 보니 밤늦게 불 켜진 집들이 보이거든요. 혹시 밤에 못 주무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분명한 압박이었다. 준호가 자신의 야간 활동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니요, 잘 자고 있습니다. 상우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밤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던데. 준호는 말끝을 흐렸다. 상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급히 차에 올라탔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상우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며칠 후 미정과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부인께서는 산책을 자주 하시나 봐요. 준호가 말했다. 산책이요? 미정이 놀라며 반문했다. 네, 밤에 가끔 보이시더라고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가 자신의 야간 외출을 알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요즘은 밤에 여성 혼자 다니기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준호가 덧붙였다. 그날 이후 미정은 준호를 볼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다. 더 이상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준호는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더 보냈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확실했다. 상우와 미정은 점점 더 초조해했고 서로 만나는 것도 완전히 중단한 것 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준호는 우산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빗소리 때문에 평소보다 조용했고 아파트 단지는 더욱 적막했다. 경비실로 돌아가던 중 준호는 302동 입구에서 미정을 마주쳤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미정 씨?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아, 경비원님. 우산도 없이 왜 이렇게 서 계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아, 그냥. 미정은 말끝을 흐렸다. 준호는 자신의 우산을 미정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쓰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미정이 사양했다. 괜찮기는요. 어서 쓰세요. 준호는 강하게 권했다. 미정은 어쩔 수 없이 우산을 받았다. 그때 그녀의 손이 준호의 손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45년 전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미정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혹시,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드디어 미정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일까? 글쎄요. 이 아파트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을 수도 있죠.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정은 계속 준호의 얼굴을 응시했다.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준호는 침묵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했다. 지금 정체를 밝힐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나이가 들면 그런 느낌이 자주 들죠. 준호가 말했다. 저도 가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이 익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미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우산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비실에 가져다 드릴게요. 천천히 가져다 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미정이 우산을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약속대로 우산을 가져다 줬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표정이 달랐다. 밤새 무언가를 깊이 생각한 것 같았다. 경비원님,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준호입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준호. 그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이름이었다. 준호?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김준호입니다. 왜 그러세요? 미정은 한참 동안 준호의 얼굴을 쳐다봤다. 45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변화시켰지만 이제 이름까지 알고 나니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혹시 45년 전에.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침묵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다. 네, 맞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박미정. 오랜만이네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5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준호야. 미정이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너구나. 오랜만입니다, 미정 씨.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떻게 여기서?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 참 좁죠. 45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미정은 계속 울고 있었다.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준호야, 나는. 미정 씨. 준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45년 전 일은 다 잊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아파트 경비원이고 당신은 입주민일 뿐이에요. 다만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요즘 당신이 하고 계신 일들은 참 실망스럽네요.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준호가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45년 전에 그 준호라는 것.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다가왔다. 준호야, 제발. 제발 뭘 어쩌라는 건가요? 준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45년 전에 나를 버리고 안정된 결혼을 택하신 분이 이제는 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죠? 사랑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도피인가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의 말이 너무나 날카로웠기 때문이다. 45년 전 당신이 제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가난한 남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유부남과 불륜이군요. 준호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틀린 말인가요? 미정은 계속 울기만 했다. 준호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봤다. 미정 씨, 당신이 45년 전에 원했던 건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안정이었나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뭔가요?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불륜 목격이 아니라 45년 전의 상처와 현재의 배신이 얽힌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 미정이 준호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준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미정을 더욱 괴롭혔다. 며칠 후 미정은 경비실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준호야.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비실에서는 경비원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경비원님. 잠깐 시간 있으실까요? 준호는 그녀를 경비실 안으로 들였다. 미정은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다. 45년 전 일. 정말 미안했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맙시다.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정 씨. 준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45년 전 당신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가난한 남자와의 불확실한 미래보다 안정된 결혼을 택한 것,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미정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쳐다봤다. 그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뭔가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죠? 45년 전에는 사랑보다 안정을 택하시더니 이제는 안정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고 계신 건가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다. 당신 남편분은 좋은 분 같던데요. 준호가 계속 말했다. 성실하게 직장 다니시고 가정도 잘 돌보시는 것 같고. 그런 분한테 이런 짓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당신은 몰라요. 미정이 갑자기 격정적으로 말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메마른지, 얼마나 외로운지. 외롭다고요? 준호가 비웃었다. 45년 전에 나를 버리고 안정된 결혼을 택해놓고 이제 와서 외롭다고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당신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잖아요. 45년 전에는 불확실한 사랑에서 도망쳤고 지금은 메마른 결혼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준호의 말에 미정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맞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야. 그리고 상우 씨도 마찬가지예요. 준호가 계속 말했다. 부인이 시골에 가 있다고 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두 분 다 책임감이라는 게 없어 보이는군요. 미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분노와 자책감이 더 컸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만족하겠어?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니죠.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다만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알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미정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준호가 언제든 자신들의 불륜을 폭로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미정이 애원했다. 왜 말하지 말아야 하죠? 내 가정이 파탄나요.
상우 씨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당신들이 생각했어야 할 일 아닌가요?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경비실을 나가려 했다. 미정 씨. 준호가 그녀를 불렀다. 네. 45년 전에 당신이 저에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당신은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인 것 같네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다. 45년 전에는 미정이 준호를 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준호가 미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45년 전의 죄책감과 현재의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준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한편 준호도 복잡한 심정이었다. 복수의 기회가 왔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허하고 슬픈 기분이 들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모두를 변화시켰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 후 상우가 경비실을 찾아왔다. 그는 손에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다. 경비원님, 잠깐 시간 있으실까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준호는 상우를 경비실 안으로 들였다. 상우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준호가 물었다. 그냥 평소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상우가 어색하게 말했다. 준호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상우에게 다시 돌려줬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원님, 제발 받아주세요. 정말 그냥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의 표시라고요? 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뭘 감사해 하시는 건가요? 상우는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제가 뭔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들켰다. 완전히 들켰다. 경비원님. 상우 씨.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를 뭘로 보시는 건가요? 돈 몇 푼에 눈 감아줄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에요? 이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는 일어서서 창문 밖을 바라봤다. 상우 씨, 저는 이 아파트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봤죠. 하지만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어요. 그럼. 하지만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다. 이번 일은 좀 다르네요. 뭐가 다르죠? 준호는 한참 동안 상우를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정 씨를 아십니까? 네. 상우가 당황했다. 302동 803호에 사시는 박미정 씨 말입니다. 아, 네, 이웃이니까 알죠. 그분과 45년 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상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첫사랑이었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다. 45년 전에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상우의 입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가난한 남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요. 경비원님. 45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이번에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그 유부남이 바로 당신이고요. 상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니. 경비원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뭘 몰랐다는 겁니까? 미정 씨와 그런 인연이 있으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걸 알았다면 불륜을 안 했을 건가요?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우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미정 씨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요? 네. 상우가 당황했다.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건가요? 부인이 시골에 가 있어서 심심해서 만나는 건가요? 그건. 답해보세요. 미정 씨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상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솔직히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다.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다고요? 준호가 비웃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낼 수도 있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도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경비원님, 미정 씨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상우 씨한테도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사랑입니까? 아니면 늘 도망칠 자리입니까? 상우는 그 질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은 느꼈다. 저는 생각해보세요. 준호가 말을 끊었다. 미정 씨는 45년 전에 저에게서 도망쳤어요. 불확실한 사랑이 두려워서 안정된 결혼을 택했죠. 그런데 지금은 또 도망치고 있어요. 메마른 결혼 생활에서 도망쳐서 당신한테로 왔어요. 그럼 저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부인과의 권태로운 관계에서 도망쳐서 미정 씨한테로 왔잖아요. 상우는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다. 두 분 다 도망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준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럼 언제까지 도망치실 건가요?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는 다시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건 가져가세요. 저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상우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정 씨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원한 건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늘 도망칠 자리였습니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상우와 미정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만날 수 없었다. 준호의 마지막 질문이 두 사람을 깊은 고민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준호는 매일 밤 순찰을 돌면서 생각했다. 정말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복수였을까? 미정과 상우를 괴롭히는 것이 45년 전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준호는 경비실에서 작업 일지를 쓰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미정이었다. 경비원님, 잠깐 시간 있으실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분했다. 준호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아니, 경비원님.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무엇을요? 당신이 마지막에 했던 질문 말이에요. 내가 원한 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늘 도망칠 자리였는지.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답을 찾았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평생 도망만 쳤어요. 45년 전에는 불확실한 사랑에서 도망쳤고 지금은 권태로운 결혼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복잡한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요. 상우 씨와는 끝냈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미정이 확고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준호는 놀라며 그녀를 쳐다봤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불륜 사실도 45년 전의 일도.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가정이 파탄날 텐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미정의 변화에 놀랐다. 이것은 45년 전의 그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준호야, 미정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45년 전에 내가 당신을 떠난 것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요. 사랑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준호는 침묵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해요. 미정이 계속 말했다. 당신이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도망치기만 했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미정이 떠난 후 준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복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정을 괴롭히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달성된 것 같았다. 며칠 후 상우도 경비실을 찾아왔다. 경비원님, 미정 씨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상우가 말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부인에게도 모든 걸 고백했어요.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준호는 의외의 전개에 놀랐다. 부인이 용서해주지 않으셨나요? 용서는 해주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상우의 표정은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해 보였다. 경비원님이 하신 말씀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도망만 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인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다른 여자에게 도망쳤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혼자서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제대로 마주하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상우가 떠난 후 준호는 새벽 순찰을 나갔다. 마지막 순찰이 될 수도 있었다. 오늘 관리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15년간의 경비원 생활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다. 45년 전의 상처와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치유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하 주차장을 지나며 준호는 며칠 전까지 상우와 미정이 만났던 그 자리를 바라봤다. 이제 그곳은 그냥 평범한 주차 공간일 뿐이었다. 금지된 사랑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비실로 돌아와 마지막 작업 일지를 쓰면서 준호는 생각했다. 진실을 폭로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을까? 상우와 미정의 가정은 어차피 파탄이 났지만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준호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진실은 감춰졌지만 그 밤의 긴장과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준호는 일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다. 수많은 집들,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비밀들. 준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온 증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을 시간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경비원이 왔다. 젊은 남자였다. 준호는 그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며 말했다. 이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는 일이에요. 때로는 모른 척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개입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새로운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15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일들도. 상우와 미정의 은밀한 만남, 45년 만의 재회, 복잡했던 감정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상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미정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다. 그리고 준호 자신도 45년간 안고 살았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아파트를 떠나며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우습기도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경비실의 작은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새로운 경비원이 첫 야간 근무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준호는 길을 떠났다. 진실은 감춰졌지만 그 밤의 긴장과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기억이 될 것이다. 상우에게도 미정에게도 그리고 준호 자신에게도. 아파트 경비원의 밤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